결혼 예식이 예정되어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그런 행위를 보고 바로 구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경찰 조사를 미리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경찰 조사를 미리 한 번은 받고 오셔서 경찰 조사를 한 번 하면서 의견이 한번 정리가 되죠. 근데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시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법리를 확정하고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함으로써 좀 일관된, 일치하는 그런 이제 주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미 한번 조서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꾸며진 조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유튜브 보시고 팁을 좀 얻으시고 조사 받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 꿀팁! 첫 번째, 별거 아닌 경찰 조사는 없다. 이게 경찰 조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받는 분들 많으십니다. 왜냐면 경찰분이 전화를 맨 처음에 걸죠. 어느 경찰서 무슨 수사관입니다. 여청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할 때 이거 별거 아니시니까 하신 대로 인정하시고 하시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달래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경찰분들이 전화를 걸면 요새 잘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 그냥 안 받는 경우 많고, 어떤 수사관입니다 하면은 그냥 꺼버리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수사관님들이 전화 통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니까 수사관님들이 이렇게 달래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그 말 믿고 그냥 가서 조사를 편하게 받고 오십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저희 의뢰인 중에 사장님이 4층 정도에 계시는 사장님이 직원한테 야 이거 박스 1층에 좀 갖다 놔줘라 해서 박스 들고 1층으로 갖다 줬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뢰인은 그 행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행위 내가 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몰랐다. 이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2번 나왔습니다. 왜?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었다. 알고도 한 거다. 라고 경찰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에서 제가 꺼내줬어요. 제가 얘기를 잘해서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경찰은 이 사람이 구속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도 타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걸 깨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셨고 또 구속됐어요. 또 뺐습니다. 이렇게 2번이나 뺐었어요. 그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단 한 3개월 있다가 결혼 예식이 예정되어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경찰은 그런 행위를 보고 바로 구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조사받으면 정말 큰 위험을 직면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1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2번째, 경찰 수사력을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력이 요새는 엄청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범죄자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들고 이동하시면 이동 경로 다 딸 수 있어요. 자동차 타고 이동하시잖아요? 이동하시는 경로 다 딸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그 정도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들도 많은데 경찰 수사력에 대해서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못 드리는데, 경찰이 어설프게 모를 것이다. 내 이 범죄는 모를 것이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경찰 수사력을 무시하지 말라. 세 번째,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사관이 물어보면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피의자 조사면 피의자 조사라고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근데 참고인이면 참고인인데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범죄 사실 아니면 범죄 사실과 자기가 연관된 사실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이게 참고인일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참고인인 줄 알고 똘레똘레 가셨다가 피의자로 전환돼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그걸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한다. 네 번째,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질문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압박해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이 짧은 게 아니고 질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어요. 이때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앞부분에는 불리한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실을 넣어놓고 뒷부분에 그래서 당신이 했죠? 예, 그건 했어요. 뒷부분 이 사실을 했지만 앞부분은 안 한 건데도 뒷부분을 했다라고 답하면서 앞부분까지 다 인정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길 때는 질문을 좀 잘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던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이거는 맞고요, 이거는 틀리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준강간 혹은 강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강간, 강간 피의 사실에 있어서 제가 만진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랑 사이가 좋아서 만진 건 맞는데 성행위는 안 했어요. 강간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거죠. 그런데 뭘 인정하셨어요? 강제추행, 만진 건 맞는데 성행위, 강간은 안 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은 인정하신 거예요. 강간 피의자가 강간 행위는 안 했다, 이 말은 법정 가서 싸워야 됩니다. 피해자는 강간으로 고소했고 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니까 강간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강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 떨렁 인정하면 자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실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미란다 원칙 중에 진술 거부권이라고 있죠. 진술을 거부하실 건가요? 조사 맨 처음에 물어봅니다. 근데 진술 거부하면 바로 영장 준비 차입니다. 바로 구속영장 준비해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곡해하시고 내가 그냥 진술을 그 부분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할게, 이러면 경찰은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반드시 오해한다. 그래서 진술 거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부하면 위험하실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변호사 상담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자, 경찰 조사라는 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위협이세요. 그렇게 큰 위협이 다가왔는데 경찰을 대항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상담도 안 받아보고 내 칼이, 내 방패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상담은, 선임까지 모르겠어요,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곱 번째, 조사 후에 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다 받으시고 이 조서에서 틀린 거 있나 한번 보세요 하고 줘요. 그럼 조서를 보면서 다 고치십니다. 이건 이게 아닌데, 이 뉘앙스인데,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막 난도질을 해놔요. 피해자만 가실 때 특이사항인데 이렇게 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떤 거를 보여주냐. 말할 때는 A로 말해놓고 조서 볼 때는 찍찍 긋고 B로 고치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고치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근데 막 다 고치시는 거는 이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감상, 뉘앙스상 특별히 다른 게 아니면은 놔둬도 됩니다. 오타 놔둬도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만 고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런 거를 진술 교육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고 리허설을 통해서 다 잡고 갑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혼자 가셔야 된다. 그러면 함부로 고치시지 마세요. 거짓말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조사를 받으시고 조서를 사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정보공개라는 걸 통해서 정보공개 신청하고 한참 있다가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신 다음에 수사지원과에 가셔서 바로 조서 열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시면 그 즉시 출력해서 줘요. 그래서 그 조서를 가지고 보시고 내가 어떻게 말했구나. 진술할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천천히 보시고 이거는 이 질문은 문제가 있다. 이 답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내 방어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열람하실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8가지 정도 꿀팁을 전수해 드렸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에서는 진술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히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 교육을 받으시고 그 교육을 토대로 리허설을 1차, 2차, 3차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주장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터 위에 진술을 하시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급하게 조사를 가셔야 될 때는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진술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고 내가 말할 것들은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